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부자의 공대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1월달 넷째 주 일정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이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월요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동서가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1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기준금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10시 오전 장중에 10시 15분에 발표가 되니까 그때 10시 때쯤에 변동폭을 좀 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12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건 역시 앞으로의 경기의 흐름을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에 있는 경기를 전망한 수치가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 놀러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신규 AI 스타트업을 좀 기업을 찾아가거나 뭔가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 혹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챗봇 관련주라든지 챗 GPT 그리고 AI 관련주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아무 이유가 없거나 그러면은 실망 매물이 좀 올랐다가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며칠 날 도착을 하고 일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요. 네, 참고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 실적 발표를 많이 앞두고 있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게 반도체 업체예요.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TSMC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M 역시 사무용품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G는 이제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제조업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P&G는 이제 비누라든지 뭐 혹은 세제라든지 가정용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동영상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데 넷플릭스 역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고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역시 마찬가지로 방산 업체예요. 세계 최대의 방산 업체라서 방산주가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버라이즌은 이동통신 업체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 이동통신 그런 쪽이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존스앤존스는 헬스케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제약 분야라든지 좀 글로벌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실적 발표를 많이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지수가 등락세를 좀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글로벌 동시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게임명이 롬, 여기 보시면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라고 해서 1월 13일부터 1월 25일까지 베타 서비스를 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카카오 그룹주들, 카카오 게임즈가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만약에 기대감이 생각보다 좀 높으면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기대감이 좀 저조하면은 그러면 실망 매물도 쏟아질 수 있다는 점. 이게 곧 매출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아야 매출이 상승하는 것이고 기대감이 적으면은 매출이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영건설이 3천억 규모의 부천 땅을 좀 매각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재공시를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변동폭을 그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국장에서는 현대건설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아제이방가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을 방한하는데 이때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을 좀 논의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랑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주죠 둘 다 좀 엮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우진엔텍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원자력 관련주고 화력발전소 그런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으로 신규 상장을 해요. 공모가는 5,3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원전 관련주의 움직임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고 최대 주주는 우진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미국에서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전기차 제조업체죠. 그리고 IBM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IBM은 컴퓨터 서비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T&T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한 미국에서 한 2위 정도 되는 이동통신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뮤직 클래스컬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좀 어플리케이션 앱을 좀 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 혹은 반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하는데 생각보다 흥행하지 않으면은 좀 저조할 수도 있겠죠. 실망 매물 쏟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라든지 하나투자증권, 옵토스 제약이라든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수 아이유가 싱글 러브윈즈라고 몇 년 만에 좀 오래됐죠. 지금까지 곡을 발표한 게 언제쯤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 2년 만이래요. 2년 만 알아보니까 한 2년 만에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이유 곡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엔터주라든지 아이유 소속사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주간 원유 재고라든지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라든지 1월달 제조업 PMI 예비치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또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HB 인베스트먼트가 신규 상장을 하는데 벤처 캐피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으로 신규 상장할 예정이고 공모가는 3,400원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4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 12월 달 신규 주택 매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4분기 GDP로 경기 흐름이라든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는 미국에서 인텔이라든지 비자, 그리고 유니언 퍼스픽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유니언 퍼스픽은 철도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자는 신용카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삼성 SDS, LG전자, LG이노텍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베이 게임쇼라고 해서 여기 왼쪽 사진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 날짜가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인데 이때 위메이드가 좀 참가를 한대요. 참가해서 나이트크로우라든지 판타스틱4, 베이지볼이라든지 출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그룹주 움직임을 좀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산 베이비 혹은 육아 교육용품전이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이건 역시 저출산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그런 정보를 좀 공유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육아용품이라든지 임신에 좋은 거 태교용품이라든지 그런 할인된 가격으로 박람회를 열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볼거리가 다양하게 좀 볼거리가 많이 마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현대임스가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대임스는 선박 블록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신규 상장하고 공모가는 7,300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은요.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삼호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 주요 매출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를 하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산업용 산소라든지 질소 발생기를 자체 기술로 좀 개발해서 좀 국내나 국외로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랑 과거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 이슈가 있었었죠. 근데 부당 합병 아니냐 이런 재판이 좀 열려요. 재판이 열리는데 오후 2시에 열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삼성전자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변동폭을 좀 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어, 서울 중구에서 제1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를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주가 움직임을 좀 보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행사에서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혹은 금융사라든지 디지털 분야에 좀 협력하고 협업하는 그런 투자 유치에 대한 기회를 좀 마련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수원에서 수원 스타필드 5호점이 정식적으로 개장을 하기 때문에 신세계 그룹이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도 좀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황야 넷플릭스에서 좀 공개될 예정인데요. 배우 마동석이 좀 주연이라고 하는데 마동석은 항상 흥행을 좀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관련주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국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현대 모비스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리에서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가속화 보도에 대한 조회를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제공 시기한이 금요일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을 급등락을 좀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고 자,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010-2509-04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번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들.